존경하는 중량 구민 여러분, 은성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 4동, 면목 7동 출신 중량구의 조성현 의원입니다. 구정질에 앞서 중량구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중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백신 접종 당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주변에서 코로나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민들 역시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들이 대응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심되고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업무에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되어 우리 국민들도 의료진분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현재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초과해버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 방역대책에 돌입한 지금의 상황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버린 절망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에 우리 청장님 서울시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지난주 일요일입니다마는 오세훈 시장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신 것을 보고를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 뭐 들었습니다. 예.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아마 그 둘레길과 우림시장을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가신 걸로 본연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정무팀에서 좀 그 인원들이 나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몇몇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서울시 전반적인 걸 아우르시라고 애도 쓰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중량구에 대해서 애정을 참 많이 표시하셨다. 또 하나는 그 우리 유경기 구청장님 능력에 대해서
주위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서울시하고 우리 중량구가 나름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지역구가 면목 4동 7동입니다만은 20년 전부터 청장님도 아다시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때만 되면 그 용마산역 개발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가 있다가 민선 6기부터 시작이 돼서 민선 7기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바라고 우리 성장님께서 지역 주민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토부와 우리 행안부와 그동안에 그 SH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협의와 심의한 내용을 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목 7동의 복합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조금의 그 시차적인 건 늦춰지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준비 작업을 하고 주민들의 그런 건의를 또 나름으로 하나씩 또 보완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그 설명회나 간담회 때도 한두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나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차히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청장님께 그동안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과 요즘에 주민들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심란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주민한테 희망적인 어떤 그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그 조성현 의원님께서 지금 그 면목 4동의 행정복합타운의 그동안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 잘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목 4동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면목동 지역 전 그 주민들의 어떤 염원 같은 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추진하자, 빨리 추진하자는 이제 속도를 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담아서 이게 100년, 200년 가야 될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제대로 만들자. 이제 그 내용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성현 의원님과 또 지역 주민분들 전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면목 행정복합타운을 분리해서 단계별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약 4,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을 그 내용이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여기에 당연히 현재 있는 행정 기능들, 구민회관이라든지 또는 그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당연히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 또 어떤 그 주거 기능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 주체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2년여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들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근로자 아파트 돼 있는 부분부터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만은 이달 중에 우선 그 철거 착공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에 철거를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고, 전체 그 면목 행정복합타운의 통합 그 계획에 의한 착공은
내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 중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까지는 이제 완공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이제 바로 실행 단계에 이제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서울시와 협력 관계도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은 SH가 지금 사업 주체로 참여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또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SH 그다음에 서울시와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소통 잘하고 있냐는 말씀의 차원에서 한 2주 전에 오세훈 시장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남구민의 염원인지를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잘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관심 사항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SH와 함께 이 사업이 이제 더 차질이 없도록 바로 이제 금년 이달에 그 근로자 아파트 철거 착공부터 시작해서 예정대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 7동 동청사와 면목 7동 관련해서는 면목 7동도 지금 주민분들의 7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동청사가 이제 40년이 넘은 그 건물인데다가 무엇보다도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게 아시는 대로요. 그래서 158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행히 저희가 이제 부지 확보를 다 지금 완료하고 거기에 총 그 996평 약 1000평 규모를 한 5배 이상 키웁니다. 그 내부 규모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4월이면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13년 9월이면 이제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먼저 그 사동 행정복합타운은 하여튼 뭐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계획했던 대로 정말 그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희망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담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동 동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가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면목시장, 재래시장 상가 번영회 임원들하고 앉으셔서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셔요. 그래서 설명회 가보니까 그 동청사와 관련해서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는 주차 면수가 좀 적어서 제일 많은 그 건의들을 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2차에 또 그 주차장 면수를 조금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또 그것도 지금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후에 아마 그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거리 놀이터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주차장 그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목 7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체적인 그 청사 규모 자체가 한 5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 그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저희들이 같이 여기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목 7동뿐만 아니라 면목동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가장 그 환영받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변경하고 담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우선 그 면목 7동 청사 내 현재 청사가 17대 정도 17대 당초 17대를 지하 2층에 만들려고 했던 거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일단 1, 2층을 활용을 해서 22대로 5대 정도 늘리는 걸로 일단 그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는 게 지금 그 조성현 의원님 말씀대로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거리 공원을 좀 활용을 해서 면목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지금 추정해 보면 한 46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을 주차장으로 복합 개발할 경우에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지지수를 올려서 공원을 2층에 유치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를 해서 이 공원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46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 2월경에 아마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오거리 공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공원의 복합 개발 사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잘 설득해 나갈 예정인데요. 하여간 공원위원회의 그 동의와 합의 통과가 가장 지금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2024년경이면 이제 46명 정도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 오거리 공원에 그 상당히 전입니다만은 그 주차장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근데 그 사업비와 여러 가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그때 당시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본 의원이 모두의 시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가 지금 넉넉해서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또 물론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협의를 하셔서 그 약속했던 사업들이 꼭 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분발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가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의정생활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선출직 의원이 우리 행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게 질의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심은 갖고 있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선 7기 초에 우리 승희안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우려와 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인사 시스템을 그 발동을 해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자 이 부분은 평소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소신도 그렇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명예퇴직자가 조금 늘고 있죠. 총장님 그렇죠? 숫자가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연평균 뭐 한 13명 정도. 예, 조금 늘고 예전보다는 있죠.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더니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 의원이 평상시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는 명예퇴직 글자 그대로 정년을 맞추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누구도 아마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 의견에 의해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퇴직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30년 내외 이렇게 종사를 하시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정년이 돼서 하시게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30년 내외 근무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또 본인들은 요즘에 각 행정부에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수를 해서 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고, 본인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첫걸음을 이렇게 디디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맞이하면 참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건 손실이 아닐 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면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정년을 퇴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데, 우리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답변 듣기 전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이 예전에 물론 이제 현 민선 7개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그 조건부 승진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과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지금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에 집행부한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랬던 것들은 아마 사라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 퇴직에 관련해서 지금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일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보니까 한 13명 정도 평균 이렇게 퇴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년보다는 그 전에 보면 평균 한 29%선인데 33%선 조금 늘어나 있는 정도의 실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명예퇴직 형태로 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들은 분명한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여서 저희가 다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추정하기로는 지금 일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무가 있다는 의견도 이제 직원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조성현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요인도 일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경무만 가지고 명예퇴직이 늘어났을까, 그 부분 또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퇴직하는 이제 공직자분들이 결정을 할 때 요즘 이제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이제 가정, 또 직장, 또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이야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인생관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성현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아까 이제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게 본인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가진 어떤 노하우와 경륜을 우리가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잖아요. 공직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중랑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사파트하고 좀 얘기를 해서,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정확히 정밀하게 한번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보강해서 좀 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통해서 일찍 퇴직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정년까지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구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상담을 통해 찾고 좀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정년퇴직 이외에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였죠? 이 정년퇴직 그 부분이었죠. 예. 네, 그래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연동은 정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부서에서 다 담당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우리 코로나가 있어서는 참 안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 담당하는 아마 공무원이 따로 있는가 봐요. 공무원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아마 사망하신 분이 발생이 되면 아마 그 화장하는 데까지 이분이 아마 따라가서 확인까지 하고 아마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맞닥뜨리면서 참 우리가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서글픔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마 이 직원은 아마 상당히 괴롭다는 이야기도 참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담당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뭐 이게 시대에 또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이게 파악이 되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런 부서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부에서 이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그 의학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래서 이제는 아마 그 제도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그 시스템에서 이제 예전과 같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장례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틀 전에 발표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4,700명 정도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등등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그 절차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예, 저희도 지금 저희가 34명이 사망을 했는데 중남구역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뭐 4천여 명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정말로 저희들은 이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 마지막 이제 고인과의 작별의 절차가 장례식인데 그 과정에 서로 작별의 의식을 할 수 없다는 거, 또 영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전체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제 방역을 위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유족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희들 봐도.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개선하겠다.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 고인과의 작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례 절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서요. 저희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구 차원에서 이거를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유족들을 안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겪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유족의 고통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지금 상담도 해주고 상담 치료하고 그거를 좀 고통을 덜어주게 한 방법을 같이 찾고 이러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좀 더 그 지원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내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이 직원을 좀 보호하고 위로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식을 같이 해줘서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건 뭐 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센터 청장인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우리 민선 7기의 센터가 각종 센터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상당히 늘은 건 동의하시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나 센터가 늘은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모든 그 정책에 맞게 또 필요에 의해서 불가관하게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또 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센터 처음에 시작을 보면 거의 다가 지원 사업이고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해당 직원들한테 상임위 활동면에서 질의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직영으로 좀 해라, 직영으로 해라, 직접. 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직접 관리 한번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아웃소싱을 주든가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뭐 하면 될 터인데 처음 계획부터 이제 위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직원들 답변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한테 이걸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의문점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이 센터를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이렇게 위탁만 줘야 되느냐? 가능하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직영을 좀 한번 해보고 그거 좀 해보는 그런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 걸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런 방법은 좀 없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게 전문가한테 맡긴다, 전문 쪽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연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그 관리하는 인원들이 과연 전문가가 맞는가? 본인이 궁금한 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이렇게 센터가 많이 신설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선 7기에 와서 이 센터를 신규로 개설한 게 저희가 23개소입니다. 현재 예전에 민선 6기를 보니까 18개를 증설을 했더라고요. 신설을. 그래서 18개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센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신규 시설 23개 만들어서 들어간 예산이 이제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제 중랑 구비 이외에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5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비에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센터들이 이제 사실은 행정 쪽에 직접 행정 기구를 통해서 조직의 행정 조직으로 공무원과 행정 조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민간이 완전히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센터는 사실 그 어떤 중간 지원 정도의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분야도 그렇고 경제,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또 이제 교육 이런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를 계속 좀 판단해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마냥 많이 늘리는 것도 적정한 건 아니고 그게 항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직영이 모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직영하는 게 그럼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센터의 그 성격에 따라서 센터 이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쪽일 수도 있고 교육 쪽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설립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방종환 교육 지원 센터다,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 건강 상담소라든지 또 치매 안심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건 그 직영을 하고 어떤 거는 그 위탁을 하느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직영을 해서 어떤 조직을 센터를 안정을 시키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나가면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도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이 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만약에 민간에 바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제 수익성 측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공성을 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직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 방식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간에 주게 되면 민간에서 위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분야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직영을 늘려가자는 말씀은 책임성도 좀 높이고 공공성을 좀 확보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직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직영이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 업체나 위탁 단체 또는 이제 개인이 그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센터의 성격에 맞게 직원 채용하고 그것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계속 지도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센터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누다 보면 우리 복지 쪽에 관한 거냐, 교육 쪽에 관한 거냐, 무슨 환경 쪽에 관한 거냐, 이 특성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지금 이렇게 잘 묶어 가지고 이게 이제 헤드를 하나의 센터를 통합으로 좀 놔두고 이렇게 연계되게 하는 것들이 차후에는 좀 일어나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참 그렇게 되면 서로 센터와 센터가 연계되면서 더 효율도 나아지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좋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능 분야별로 좀 통합해서 센터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는 의견 동감이고요. 그 방향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모두 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공인들 정말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 성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어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 이 전당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총장님 여기서 좀 한 말씀 좀 위로 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조성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러한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게 2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랑구 경우에 저희가 이 2년간 이렇게 겪어오면서 우선 중랑구 40만 주민분들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협력적이고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신다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고통의 정도는 주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세대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확진이 됐거나 또는 검사 대상이 됐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이용이 제한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 경우에는 자기 생업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편으로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지금 주민분들 중에서 너도나도 없이 그 직능 단체뿐만 아니라 각 주민분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다 나서고 계십니다. 이게 방역이 될 수도 있고 안내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지금 다 돕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다 극복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지금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봉사해 주신 분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어려움을 이제 몸소 지금 받아내고 있는 분들이 의료진들이세요.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또 이렇게 같이 그 방역 관련돼 있는 그 의료진들은 사실 공무원들은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나 의료진 인력들은 그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2년째 겪고 있고 거의 뭐 의학과장 보건소 얘기 의견 들으면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는 얘기를 매주 뭐 그냥 회의할 때마다 듣습니다. 제가 우리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직자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좀 당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도 보완책은 찾겠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민간에서 지금 의료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약사님들, 간호사님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이렇게 양보해 가면서 지금 방역에 다 낮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힘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총장님 그럼에도 우리가 총장님 지금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아마 저를 비롯하고 동료인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달 우리가 12월 2일 날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총장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부터 자꾸 정부에서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완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오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11월 달 행사 계획을 그냥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그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체육대회도 기획하시고 또 2월 달에 하는 척사대회도 하시고 하여튼 행사가 11월 달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생각대로 이게 이렇게 흘러갔으면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런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반영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두의 제가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방문할 때 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니까 절대 공지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몇 분만 그 동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지역에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침 6시에 연수를 이렇게 떠나는 이분들은 다 각 동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수를 떠나가는데 요즘에 저도 그때 민원을 받고 알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버스 안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체증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6시, 7시에 떠나니까 아침에 김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이 실내에서 드시면 이게 방역법에 본인들이 걸리면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안에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팀은 가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무도 안 된다, 이 카메라가 찍히니까. 또 가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도 그 기사분의
이야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이런저런 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김장하는 데에서도 지금 뭐 양성자가 나와가지고 봉사자가 한 뭐 200여 명 되는데 전부 전화해가지고 검사 받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이 상황에서 우리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로 좀 그 부모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SNS도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원장님 인사하고 오려고 찾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모임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원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원에서 한번 발생이 하나가 나오면 뭐 일주일인가 뭐 6일인가를 방역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 또 문을 닫으니까 또 그 맞벌이 부부들은 또 애로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역작용이 생기는데, 물론 우리가 행사가 다는 아니다라고 봐집니다만은 행정부에서 이런 꼭 해야 될 행사는 좀 그 숫자를 줄이거나 어떤 방해에 대한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행사를 하시고 최소화하는 것이 시그널을 좀 덜 주는 게 아니냐. 근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주민들도 아이고 이제 움직여도 되는가 보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이제는 그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가족들은 그 자녀들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왜 거기 가시냐? 그러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는 야 동사무소 지금 뭐 좀 가줘야 된다 하는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이미 이야기는 전달을 해서 그 우리 지금 그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장님께서도 조금 시정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죠. 우리가 그 뭐 행사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겪는 불편이나 불안 같은 거는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사례로 든 거를 아까 이제 그 아침 연수를 가는 사안이라든지 아마 이게 아마 통장님들 아마 어디 저 워크숍 가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장 그 할 때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참여한 게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한 그 김장 할 때 매년 해오던 그런 행사긴 한데 그거를 이제 아마 지금 예로 드시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어디 가고 어디 구청 가고 동사무소 가고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내 본질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운용해온 기준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데에는 뭐 이의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전이죠. 방역 4단계를 우리가 시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러한 그 사례로 든 사안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방역 기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위드 코로나 가면서 좀 저희가 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풀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자제하자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취지 공감하고요.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이러한 그 방역에 지금 위기가 와서 다시 지금 방역 그 단계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기에는 더 자제하고 방역 우선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지만은 예. 또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좀 시정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사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청장님 뭐 아십니다만은 11월 초에 풀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동네 가면 15개 내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동별로 있고 그다음에 동네 들어가면 무슨 친목계다 향후회다 뭐다 해가지고 모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과연 그 모임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모임들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 예산이 짜져 있고 기회가 오니까 계획서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무라인들이 과연 이걸 각 부서에서 생사 기획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적느냐 이런 정무팀에서 지금 판단을 잘 내려주면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 정무라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정무라인에서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장님이 그 현장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사람 동원을 안 합니까?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범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오신다는데, 어른이 오신다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걸 차단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 방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행정부도 동참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마스크 대란으로 혼란을 겪으면서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믿고 따랐습니다. 늦었지만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 믿고 따랐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소아 청소년들은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증세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믿고 따랐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지인 모든 만남의 사연들을 뒤로하고 거리두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힘을 내어 지혜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